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3일 정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크게 걸렸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량이 아주 높아집니다. 물론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해봐야 알겠는데, 경찰이 이런 판단을 해서 검찰에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검찰이 기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유명해진 죄목입니다. 그때 최서원 씨가 받은 각종 금품 또는 특혜를 경제공동체라고 규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걸로 해가지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니까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나왔습니다. 그 경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FC 축구단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두산건설입니다. 이게 여기 등장하는 회사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또 용도 변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에도 용도 변경을 해주고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주었다 하는 게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용도 변경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들이 행사하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비리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자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줘 버리면 땅값이 수십 배 뛰니까요.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아이고 이름도 깁니다. 수사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한 명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게 이제 뇌물입니다.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업용지입니다. 3,000여 평입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어마어마하죠.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 체납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 두산타워를 완공했습니다.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 원에 육박한답니다. 1조 원.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서는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이거 정권 교체
안 되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차 수사에서는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이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었지만은 이번에 다시 자세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 주장을 뒤엎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참 경찰에 수사를 맡겨놓았을 때 만약 검찰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기부 체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를 줄여줄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5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밀실에서 흥정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흥정, 용적률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기부체납이죠. 기부체납 비율을 줄여줄 테니까 줄여준 만큼 후원금 내라 이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는데 참 감도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그런데 지금 광고비 이게 뇌물로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가정해도 하면서 그게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성남FC는 성남시와는 별도의 주식회사로 광고 후원금을 유치한 성남FC의 이익이 성남시의 이익이, 즉 시민의 이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이재명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거 좀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이므로 수사 주체는 검찰이다. 보완 수사 요구 범위에 이재명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말했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 불러서 조사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난 증거로 충분하게 기소 의견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찰은 한편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에서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은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사건을 건네받아 가지고 수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한때 사의를 표명했다는 그런 사연이 전해져서 한참 시끄러웠던 사건입니다. 논란 끝에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지난 5월부터 강제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이 사건을 이관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 이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서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임의 수사,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즉 최초의 분당경찰서 수사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참 바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한 10건의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들 대표를 잘못 뽑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오라고 하고 하면은 이거 제대로 당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여당도 잘해야 되지만 야당이 특히 잘해줘야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뽑은 데 대한 책임을 앞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